다음 기사입니다. 재산보다 많이 펀드 투자를 약정한 조국. 본인 재산은 한 56억 정도 되는데 어떤 펀드 투자한다고 이제 투자에 약정을 합니다. 이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근데 7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가? 뭐 여기 예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른 후보자들도 여러 가지 좀 부동산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목동 아파트 매입, 뭐 정부 갭 투자와의 전쟁 선포 이유다. 여기 보면 이종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얘기예요. 그리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요. 거주한 적 없는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갭 투자, 뭐 분양 이런 어떤 이 부동산 투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관 후보자들이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 후보자 부인은 소득세를 뒤늦게 납부했다. 그리고 장녀 취약 때 위장 전입 의혹도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조국 후보자에 좀 초점을 맞춘 기사네요. 경향신문입니다. 재산이 56억입니다. 전체 재산 신고한 게요. 근데 조국 후보자 가족은 사모펀드에 74억 원 출자를 약정했습니다. 약정을 하니까 이게 약속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재산은 56인데 투자를 74억 하겠다고 약정을 했다. 조 후보자 법적으로 허용된 투자다. 그리고 뭐 74억 이거 다 안 해도 되는 거다. 뭐 이런데 그럼 처음부터 74억을 왜 제시를 했을까? 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모펀드 투자 시점이 뭐 쟁점이 될 듯 써 있는데요. 민정수석이 된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 전 수석은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거다. 이거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와 상관이 없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 기사 또 있습니다. 보시죠. 조국 후보자의 동생 전 부인 집에 모친 이어서 전입했다. 이상한 부동산 거래다. 뭔가 이제 부동산 거래가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약간 좀 궁금한 점을 남기는 점들이 있어요. 조 후보자 측 동생 전 부인과 3년째 뭔가 거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생의 전 부인. 보세요. 이게 상식적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 부인 빌라에 모친이 5년째 사는데 7월 인사검증 기간에야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조 후보자의 부인이 임대, 그리고 동생의 전 부인이 임차. 그러니까 과거 동서지간에 지금 임차 뭐 이런 거래가, 임대, 임차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4년 빌라 중개한 부동산 업자는요. 조국 부인 돈으로 매입대금 냈다. 근데 그 빌라는 지금 동생의 전 부인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개운하지가 않다. 지금 이런 설명입니다. 제가 뭐 길게 설명드렸는데 일단 이수희 변호사, 네. 이것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선 이제 뭐 그 조국 전 수석의 예. 경우에 이 집은 좀 이상해요. 예. 특히 부산에 조국 그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경남 성경 아파트가 있었는데 예. 이 성경 아파트를 2017년 11월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할 때 그러니까 옛날 그 동서가 되는 예. 거죠. 이분도 이름이 또 성씨가 조 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여간 동생 전부인인 조 씨한테 그걸 팝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근데 이 거래가 그러면 혹시 그때 2017년 11월 경에 예.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특히 공직자들의 2주택에 대해서 뭐 비난이 많을 그렇죠. 문제 제기가 많이 때라서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혹시 그냥 명의만 넘긴 게 아니냐. 실거래가 아니고 그 의혹이 하나 있고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2014년에 예. 이 부산에 빌라를 하나 매입을 합니다. 매수를 했어요. 예. 이게 근데 명의 소유자는 예. 그 전 부인, 동생의 전 부인. 동생의 전 부인. 예, 전 부인인 그 조 씨 명의로 산 거예요. 예. 이게. 그런데 이 그 빌라에 예.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월세로 살고 계시다. 월세로 살아요. 근데 그게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고. 그런데 2019년에 예. 이 7월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는데 임대인이 집주인인 그 전 동서 조 씨가 아니라 임대인 그러니까 세를 내준 사람이 조국 그 후보자의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를 얻었다고 하는 임차인이 또 소유자인 등기 소유자인 조 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집주인이
자기 집을 빌린 거죠.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빌린 셈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 측에서는 예. 임대인이 임차인을 헷갈려서 쓴 거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는데 예. 임대인, 임차인도 구별 못할지 계약서라는 게 잘못 썼으면 다시 써도 되는 거고 예. 우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부산 빌라의 매입 대금이 예. 부동산 중개업자의 그 증언에 의하면 이 부산 아파트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예. 있던 그 부산 아파트의 전세금으로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명의만 동서 명의로 했던 돈은 거 다른 아니냐. 곳에서 지금 그 소유는 전처 그 동생의 전처 이름으로 돼 있지만 돈은 다른 곳에서 왔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청문회 때 뭐 확실하게 해명이 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뭐 조 후보자가 명확하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구석이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건지 뭐 이거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천환 교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어요? 뭐 설명을 쭉 이제 해주셨는데 예. 일단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게 몇 개 있잖아요. 예. 일단 뭐 동생의 전 부인과 거래했다는 것도 사실 상식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 맞고 틀리고 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처럼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으니까 이건 뭐 청문회에서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 조국 후보가 정확히 해명을 하는 수밖에 없죠. 해명을 해서 이해가 가고 법률적으로 문제 없다면 넘어가는 것이고 무슨 뭐 이 잘못된 게 법률적으로 있다라든지 하자가 있으면 어쨌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지금 화면 보시면 지금 부동산 얘기도 있지만 이제 펀드 관련 얘기도 좀 있거든요. 이렇게 좀 조국 후보자 측에서 설명이 있어요. 공직자윤리법은 주식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을 뿐 펀드에 대한 규제는 없다. 그러니까 직접 투자만 규제하고 있을 뿐 펀드는 간접 투자니까 여기는 규제가 없다. 그리고요. 해당 펀드는 블라인드 사모펀드로서 어느 종목에 투자했는지 모르고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안다. 뭐 이런 해명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 규모가 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거 관련돼서 얘기가 좀 있나 본데요. 아무튼 청문회 과정에서 각 장관 후보자들의 어떤 부동산 문제 그리고 어떤 뭐 이런 주식이나 이게 펀드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해명 그리고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 저희가 앞으로 했는데요. 제가 말실수를 했거든요. 이번에 이슈컷 들어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이슈컷 보겠습니다.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축하금입니다.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지자체의 출산 축하금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다둥이의 혜택을 집중했던 과거와 달리 첫째에 주목한 건데요. 많은 곳에서 첫째 아이 출산 지원금을 신설하거나 금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둘째나 셋째는 나중 문제고 우선 한 명이라도 낳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인데요. 하지만 단순히 지원금 때문에 아이를 낳거나 못 낳는 건 아니겠죠. 육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성당입니다. 오는 25일 마장동에 서울 첫 청각장애인 성당이 문을 엽니다. 이는 아시아 최초 청각장애인 사제 박민서 신부 주도로 만들어졌는데요. 미사를 보는 대성전을 계단식으로 만들고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해 수화와 자막이 잘 보이도록 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해녀들의 섬입니다. 미국 작가 리사 씨가 제주도 해녀들의 삶을 소설로 펴냈습니다. 10년 전 우연히 해녀들의 사진을 보고 집필을 결심했다는데요. 외국인이 썼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제주의 풍경과 언어, 생활상뿐 아니라 4.3 사건 등 역사적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소설은 출간 직후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김유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아침의 매일영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